제가 오늘 또 수면에 대한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자연과 연결된 수면은 건강과 직결된다. 네. 숙면과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어주는 남자, 잘되남.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꽤 상쾌해졌습니다. 하늘은 높고, 네. 총고마비의 계절이 왔다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좀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우리도 마음도 높고, 넓은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또 자연과 연결된 점, 이런 시리즈로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연결된 점, 건강 수명의 비결,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연의 이치와 또 자연의 순리와 또 이렇게 멀어지면 뭐 병이 생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잠의 그런 모든 역할들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뭐 강조하고 있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특별히 또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넘겼던 그런 얘기인데요. 정전기의 위력, 내 몸의 정전기를 알면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정전기라고 하면 번쩍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하죠. 네, 이렇게 문고리 잡았을 때. 근데 이게 내 몸에도 이렇게 정전기가 있다.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천둥 번개 이렇게 펑 이런 거 보잖아요. 다 그것도 알고 보면 다 정전기로 인한 얘기들입니다. 현상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이렇게 어설프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햇빛이 쬐잖아요. 쬐면 어떻게 할까요? 밑에 있는 수분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대지에 있는 수분이 이제 증발합니다. 증발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뭉게구름 보면 야, 저 뭉게구름은 솜사탕이냐 뭐냐 뭐 정체는 뭐냐 이렇게 궁금함에 아마 어렸을 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뭉게구름 보면 진짜 엄청 큰 솜사탕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저게 수분이 올라가서 이렇게 구름을 형성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 안에 가면 구름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또 대기는 전자예요. 쉽게 음전하라고 그러죠. 근데 수분이 올라가서 여기서 서로 또 충돌이 생겨요. 이렇게 충돌을 이렇게 해놨는데 충돌되고 나면 대전이 또 생긴다. 대전이 우리가 플러스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해서 대전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뭉치게 되면 일부는 이게 대기 방전, 네, 또 다시 대기로 나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자기 구름끼리 또 이렇게 충돌이 되면서 또 주고받습니다. 방전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모였다 할 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할 때 대기로 빵 내려오는 게 바로 이 번개죠. 그러면 그때 꽝꽝 하고 소리가 나죠. 그걸 뭐라 할까요? 천둥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를 두 글자로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번둥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건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번개와 천둥이 막 빵 하니까 그 학생 아이가 저 번둥이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만 있었는데 또 이게 또 지표면에 어떤 물체에 딱 떨어지는 거 있죠. 그걸 낙뢰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사고가 있을까요?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1년에 낙뢰, 그러니까 번개를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연평균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번개 낙뢰 맞아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했다 이런 얘기도 가끔 어쩌다 나오죠. 근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우사인 볼트의 별명을 아시죠? 번개. 네, 100m를 9.58에 뜁니다. 네, 어마하죠. 세계 신기록이죠. 근데 이 속도가 초당 10만 킬로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죠, 이게. 근데 순식간에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수분이 다시 또 플러스가 다시 올라가서 또 이게 그 자연의 어떤 형성을 해서 일부 햇빛에 어떤 광합성 작용을 했다가 또 안에는 또 수분이 또 올라가서 또 비로 다시 내려서 또 대지를 촉촉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또 먹는 양식을 먹게 해주고 이렇게 자연의 순리죠. 이렇게 이 측에 돌아갑니다.
그때 보면 장마가 되면 이게 수분이 증가하죠. 지표면에 온도가 감소하죠. 비가 팍 젖으니까. 그래서 장마후가 되면 어떨까요? 그때는 다시 수분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대지가 촉촉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느 정도 마른 장마가 되면 어떨까요? 쭉 올라왔던 장마가 수분이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일정하게 멈추게 되죠. 그때 되는 또 대지에 발로 이렇게 손이나 발로 느꼈을 때 약간 촉촉한 부분보다는 약간 좀 신선하다 이 정도로 느끼게 됩니다. 또 오랜 가뭄이 되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죠. 사막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촉박하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수분 증발이 없고 지표면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빛에 의해서. 자,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거기 맨발로 서 있지도 못하겠죠. 뜨거워서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자연과 접촉을 한다. 이때 손을 댔을 때 이렇게 방전이 된다. 뭐 어스가 된다. 뭐 이렇게 접지가 된다. 이런 말들은 대지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을 때의 얘기지. 만약에 촉박한 오랜 가뭄을 인해서 이렇게 사막이 된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자, 그런 부분도 좀 일반 상식적으로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못 그리는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총 지식과 제가 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의 기술을 총 동원해서 만든 거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좀 더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마무시한 번개 위력, 빵 치죠. 저도 이 숫자 한 장 썼어요. 10억만 볼트더라고요, 이게. 지금 딱 보면 지금 뭐야 숫자가 모르죠. 요즘 하도 뭐 집값들이 비싸가지고 뭐 10억, 20억은 돈도 아닌 것 같아요. 10억만 볼트,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에는 뭘까요? 220볼트 정도 되죠. 그러면 일본에 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본은 100볼트입니다. 다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220볼트에서 이 안에 또 이렇게 어스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번개나 이런 낙뢰로부터 위험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전문장 기계에 보면 어스선이라고 따로 이렇게 요만하게 고리처럼 나온 게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그 집에 이렇게 어스 공사가 접지 공사가 안 됐을 당시에 그런 거고, 한 20년 전부터는 이렇게 필수 공사가 돼서 이제 집안마다 다 접지 공사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사라졌죠. 그 어떤 전자제품 나왔던 것들이. 자, 그래서 안전을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이 10억만 볼트에 딱 번개가 쳐도 내 몸이 땅과 접지가 돼 있다면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싹 흩어지죠. 야, 진짜 자연의 이치가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70%가 수분으로 돼 있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건 평균치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90%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점점 수분량이 줄고 60%, 70% 됐다가 또 많은 어떤 그 고령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한 50% 가까이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수분은 전기를 흐르게 한다. 제가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수분이 있어야 도체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 몸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번개 치듯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이 많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유발하는 정전기, 한 개체 이상의 정전기는 뇌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뇌신경세포라는 말만 넣어놨지만, 만약에 이게 뭐 심장 쪽이면 심혈관이겠죠? 또 다른 쪽으로 또 가면 또 그쪽에 또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 또 혈액이라는 인체 3대 체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은 영양과 산소, 그러니까 영양은 내가 입을 먹고 코로 들이는 산소가 이제 운반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림프액이라고 해서 맥과 먹고 마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사가 되면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노폐물을. 그런 것들을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림프액이고, 또 뇌와 척수의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게 이제 뇌척수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액이라고 해서 땀, 피,
콧물, 눈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체액은 바로 3대 체액이라는 꼭 기억하셔서 그 부분에서 체액들이 서로 돌면서 또 이게 충돌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대전이 되고 또 뭉치게 되고 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흐름이 방해가 되면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네, 이런 부분인데 바로 우리 몸에도 그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있는 쌓여져 있는 체내 정전기를 잘 방전하는 게 또 건강에 또 직결된다 이런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쁜 현대인을 위한 최적의 건강관리는 뭐라 그럴까요? 수면이죠. 아무리 뭐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이 잠을 못 들게 하는 게 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잠을 잘 못 잔 상태에서 계속 쌓여 있으면요, 바로 내 몸에 체내 정전기가 쌓인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흐름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으로 이렇게 확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자연과 접지, 네, 이런 말로 뭐 어싱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수면은 몸속에 정전기를 내보내 몸의 회복을 돕는다 이렇게 설하는데요. 접지라는 거는 뭘까요? 네, 대지와의 연결. 네, 그래서 어스, 지구가 하나 된다. 어싱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도 그런 어떤 이론을 접목을 해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훨씬 건강하고 또 수면과 바로 직결된다 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자연과 연결된 잠, 네, 건강 수명 이런 부분 중에 또 내 몸에 있는 체내 정전기, 예, 정전기가 또 자연과 하나 됐을 때 내 몸에 어떻게 될까요? 부교감 신경, 네, 마음이 안정화되는 것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그로 인해서 잠으로 연결된다.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연의 이치와 어떻게 보면 호흡하는 삶을 사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자연과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이처 슬립에서 네, 이런 제품, 자연과 연결된, 하나된 이런 제품들이 출시하고 있고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수면에 대한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자연과 연결된 수면은 건강과 직결된다. 네, 숙면과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림 잘 부탁합니다.